회사는 앞으로 더 민첩하고 유연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남준식 부장이 회의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인사 서류를 내밀며 그렇게 말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서도연 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가 끝났다는 걸 알았다. 싸울 필요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에 들린 사직서를 내려다보며 12해의 기억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내 이름은 서도연, 47. 해성미래금융그룹에서 12년 동안 근무했다. 그중 9년은 전략고객본부에서 상무보로 일했다. 계약 하나하나가 내 손에서 이루어졌고 회사 매출의 40% 이상이 내가 관리하던 고객사에서 나왔다. 술자리를 거절하지 않았고 명절마다 선물은 손수 골랐다. 누가 누구 자녀가 대학에 갔는지, 사장님 생일은 언제인지 모두 내 머릿속에 있었다. 그건 내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난 반년 사이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회의 일정에서 내 이름이 빠졌고 출장 결제는 2번씩 올려야 했다. 비서였던 지은이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팀으로 배정되었고 내 자리는 리모델링이라는 이유로 창가 쪽 작은 구석으로 옮겨졌다. 누구에게도 항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한 변화 속에서 나는 이미 해고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게 단지 성과 때문일까? 아니었다. 2주 전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서 내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켰다. 박스 하나에 사진 몇 장, 아내가 준 머그컵, 고객 명함들로 가득 찬 검은 파일 하나. 습관처럼 회사 DB 외에 따로 정리해둔 목록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자리 옮기시는 건가요? 회계팀의 하진이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뭐 비슷한 거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박태준 대표가 내 옆에 섰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한 듯 휴대폰만 응시하고 있었다. 아마 내가 방금 회사를 떠난 것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집으로 가는 내내 라디오도 끄고 휴대폰도 무음으로 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한세건설 이준영 이사 도연 부장님, 다음 주 계약 갱신 관련 저녁 식사 괜찮으신가요?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그대로 부엌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내려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12년 동안 나는 회사를 위해 살았다. 그런데 회사는 단 하루 만에 나를 지웠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자명종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이 실수했다. 아주 큰 실수. 3개월 전 남준식 부장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그는 해외 MBA 출신으로 외국계 금융사를 거쳐온 인물이었다. 깔끔하게 넘긴 머리, 기성복 같지 않은 정장, 회의 때마다 꺼내는 유행지난 경영 구절들. 그는 우리 조직과 어울리지 않았다. 아니, 어울릴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요즘 신규 고객 유입률이 정체입니다. 그가 분기 실적 회의에서 말했다. 대신 기존 고객 계약 규모는 2배로 늘었습니다. 내가 차분히 설명했다. 우리는 사냥꾼이 필요합니다. 서 부장님. 농부는 이제 의미 없습니다. 그 말 이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내가 만든 관계, 내가 쌓은 신뢰 따위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숫자, 오직 자기 방식. 그달 말 출장 요청은 부결되었고 내가 관리하던 주요 고객 2곳의 낯선 직원이 동행하기 시작했다. 누구냐고 묻자 배우는 중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상했다. 더 이상한 건 고객들 역시 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준영 새로 오신 분, 장대린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제가 담당자가 바뀌는 건가요? 나는 그럴 리 없다고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뭔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내가 모르는 나를 제외한 방향으로. 오빠, 이거 반해인 수진이 거실로 나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짜로 해고당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조용히. 그럼 어떻게 해? 아이 학원비며 주택대출 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줘. 그녀는 내 눈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그런 신호를 알아보게 만든다. 그날 밤 딸아이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믿었던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버텼던 걸까?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이준영 저녁자리 수요일로 확정했습니다. 7시 압구정 마리에.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도 다른 고객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모든 고객의 계약서 말미에는 똑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계약 파기 시 담당자 변경 또는 해지 요청 가능.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다시 앉았다. 메일함을 열고 12년간 관리해온 고객사 목록을 정리했다. 이제 단 3통의 전화를 걸면 된다.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고 그저 사실만 전하는 통화. 이준영 이사님, 저 해성미래에서 어제자로 퇴직했습니다. 직접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담당하나요? 장대리요. 그 친구. 우리 사정 모릅니다. 도연 부장님처럼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선택은 이사님의 몫입니다. 비슷한 통화를 2번 더 했다. 정확히 같은 반응. 혼란, 불안, 그리고 짧은 침묵. 오후 2시 박태준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러나 나는 받지 않았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이 싸움은 말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증명된다. 그날 오후 5시 내 개인 휴대폰은 계속해서 진동했다. 하나둘씩 다른 고객들이 연락해왔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 업계는 늘 그렇다. 누가 떠났는지, 왜 떠났는지는 이유보다 먼저 전달된다. 오후 6시 10분 한세건설 이준영 방금 해성에서 연락 왔어요. 장대리가 계속 저희 담당하겠다고. 심지어 계약 갱신 조건으로 10% 할인까지 제안하더군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준영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말했어요. 근데요, 부장님, 도연 부장님, 저는 이미 계약 해지서 보냈습니다. 사유는 담당자 신뢰관계 변경입니다. 그 문장, 내가 수없이 작성하고 관리하고 넘겨받았던 계약서 속 문장, 이번에는 나를 위한 방패가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1시간 뒤 핸더슨 파워, 다운 시스템즈, 태영기술 모두 계약 해지서를 이메일로 보내왔다. 하룻밤 사이 4개사, 약 32억 원 규모의 계약이 회사에서 빠져나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의하지도, 통보하지도, 회유하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를 거두었을 뿐이다. 신뢰는 사람을 따라간다. 이 회사는 그 단순한 진실을 잊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서도연 부장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진양금융그룹의 전략기획이사 진태욱입니다. 진양, 우리가 경쟁하던 회사. 규모는 작지만 조직은 단단하고 인재는 많기로 유명한 곳. 부장님에 대한 얘기를 여러 고객사에서 들었습니다. 특히 한세건설 쪽에서 강하게 추천을 하더군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계약 조건은 이렇습니다. 상무 직급, 팀 구성 자유, 고객 관리 정권, 그리고 전략위원회 고정 멤버. 무엇보다 성과 연동 지분 제공이 포함됩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절박해서가 아니었다. 원했던 조건, 하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조건. 존중, 자율, 그리고 결과에 대한 진정한 인정. 내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나는 그제야 조용히 웃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다. 그리고 기회였다. 내 방식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진양으로 출근한 첫날, 나는 아직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자리에서 고객 리스트를 정리하고 새 팀원들과의 첫 미팅을 준비했다. 그런데도 오전 10시부터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다. 서 상무님, 어디 계신가요? 지금 누구랑 일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연 부장님이 계신 곳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찾아오고 있었다. 내가 부르지 않아도, 메일 한 통 보내지 않아도, 계약서 한 장 보여주지 않아도. 그날 오후 3시
박태준 대표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대신 오래전 함께 일하던 비서 지은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은 도연 부장님, 회사 난리 났어요. 대표님, 법무팀, 영업본부 전부 긴급회의 중 남 부장은 책임 떠넘기기 바쁘고요. 이어진 메시지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적힌 문장. 왜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대답은 고객들이 내주고 있었다. 그날 하루 동안 해성미래금융은 총 8건의 계약을 이뤘다. 약 62억 원 규모.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다. 해성미래 인수 협상 결렬. 주가 11% 급락. 이틀 후 나는 진양 사무실 내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지은이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은 부장님, 아니 이제는 상무님이시죠.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장대리 보낸 거 단순한 교육 아니었어요. 이미 2달 전부터 대외 핵심 고객들을 새로운 담당자로 바꾸는 계획이 있었어요. 왜요? 인수 때문이었어요. 도연 부장 개인에게 의존된 계약은 리스크라고 평가됐어요. 그래서 모든 고객 관계를 시스템으로 이전하려 했던 거예요. 부장님은 너무 강한 연결고리였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졌다. 고객의 아이 생일을 기억하고 주말에도 메시지에 답장하고 휴가 중에도 문제 생기면 직접 달려갔던 나. 그건 이 조직에게 위험 요소였다. 왜냐하면 나 없이도 돌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나를 빼낸 거였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냉정하게.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은아, 확실해? 상무님, 지금도 저는 그 층에 있어요. 문서도 받고 전략실에서 회의한 내용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 인수 측이 최종 철회 통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없이 단단했다. 그들이 계산 못한 건 딱 하나였어요. 고객들이 상무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요. 3주 후 나는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금융전략 컨퍼런스 발표자로 초청받았다. 패널 주제는 이랬다. 관계의 시대, 거래 중심 시장에서 고객 충성도 확보 전략 웃음이 나왔다. 이 주제를 나만큼 절실히 체감한 사람이 또 있을까? 발표 전날 밤 나는 팀원들과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다. 수치는 말보다 강력하다. 진양으로 이관된 고객사 중 92%가 계약 유지 혹은 확대, 고객 응대 평균 시간 47% 감소, 시행 비용 평균 28% 절감, 만족도 지표 평균 21.5포인트 상승. 이건 나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신뢰는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따른다는 명제의 증거였다. 컨퍼런스 당일 호텔 컨벤션 센터에 들어서자 내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박태준 대표였다. 그는 커피 테이블 앞에서 두 의사와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순간 표정이 굳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지나쳤다. 아무 말 없이 언제나 그랬듯이 패널 발표가 시작됐다. 다른 발표자들이 시장 트렌드, 기술 도입, AI 솔루션을 얘기하는 사이 내 차례가 왔다. 나는 슬라이드를 넘기지 않았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인간적인 책임감은 가장 희귀한 자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객과의 관계를 회사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관계는 조직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가진 개인이 만들어가는 약속입니다. 나는 사례들을 설명했다. 단 한 번도 혜성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듣는 이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질문이 이어졌다. 서 상무님의 경우처럼 관계가 사람 중심으로 형성되면 기업은 위험하지 않나요? 고객이 함께 이탈하는 경우가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 아닌가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두려운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왜 고객이 이탈하는가? 한 사람에 의존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자신들의 필요가 더 잘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방향을 바꿀 자유가 있듯 고객도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잔인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그날 저녁, 발표장을 나오는 길 3명의 전 혜성 고객사 임원들이 내게 다가왔다. 오늘 발표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도 검토 중입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진양 사무실로 복귀한 다음 날 5건이 신규 계약 의향서가 도착했다. 총 추정 매출 34억 원. 뉴스에서는 혜성의 추가 구조조정 소식이 나왔다. 남준식 부장은 개인 사유로 사임이라는 보도와 함께 조용히 사라졌다. 인수는 완전히 백지화됐다. 나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사실만 확신했다. 시장이 내게, 그리고 내 방식의 정답을 내렸다. 6개월 후, 나는 진양금융의 임원 회의실에 서 있었다. 내 뒤 스크린에는 단 한 장의 슬라이드가 띄워져 있었다. 분기 신규 매출 84억 원, 그중 70%는 전 혜성 고객사 진태욱 이사가 웃으며 잔을 들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인수 중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회사를 사지 않고 사람을 모셨을 뿐인데요. 사무실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받은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박태준. 서상무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거래 위에 관계를 두어야 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사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자켓 안 주머니에 넣었다. 언젠가. 지금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아내 수진과 함께 아들 재현이의 연주회를 보러 갔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연주를 놓치지 않고 들었다. 과거의 내 삶이었다면 회의 중이었을 테고, 출장 중이었을 테고, 영상으로 보내줘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어떤 이름은 더 큰 회복을 위한 시작이 된다. 어떤 불은 태워야 할 것들을 정리해준다. 나는 지금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다.